분노, 감정인가 선택인가?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다. 윤우는 평소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억울했다. 지금 당장 따지고 싶다. 왜 나를 무시하지?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문장 하나. 화를 낼 것인가, 다룰 것인가. 첫 번째 방법,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 윤우는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까만색 체크표, 내가 지금 분노를 표출하면 까만색 체크표 문제는 해결되지만 관계는 깨질 수 있어. 까만색 체크표, 잠깐 멈추면 상황도 감정도 식을 수 있어. 5분 후 다시 회의실에 들어간 그는 전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그의 의견은 오히려 더 주목받았다. 두 번째 방법, 말보다 먼저 감정을 언어화하라. 회사가 끝난 후 윤우는 일기장에 감정을 적기 시작했다. 까만색 체크표, 오늘 회의에서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까만색 체크표, 그 감정은 억울함과 실망이었다. 까만색 체크표,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사라졌다. 그는 알게 되었다. 화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행동으로 터지게 된다. 감정을 언어화한다는 것은 분노를 해소하는 첫 번째 문이었다.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분노를 다루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윤우는 점점 화라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참거나 폭발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심리학 서적과 명상 수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세 번째 방법을 배웠다. 세 번째 방법, 입으로 화를 빼지 말고 몸으로 흘려보내라. 명상 수업 시간, 강사는 말했다. 화가 날 땐 말로 풀기보다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그날 이후 윤우는 화가 날 때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까만색 체크표 빠르게 걷기. 까만색 체크표 깊은 호흡하기. 까만색 체크표 짧게 달리기. 처음엔 의미 없다고 느꼈지만 점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몸을 움직이고 나면 까만색 체크표 말이 부드러워지고 까만색 체크표 판단이 명확해졌으며 까만색 체크표 사람과의 갈등도 줄어들었다. 그는 느꼈다. 몸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어느 날 윤우는 우체국에서 순번을 착각한 노인과 말다툼이 붙을 뻔했다. 노인은 소리쳤다.
젊은 사람이 왜 새치기예요?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윤우는 즉시 가방을 들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서 5분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지나갈 감정이다. 그리고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실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시죠. 노인은 당황한 듯하다. 곧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고맙소, 젊은이. 분노는 물처럼 다스려야 한다. 윤우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게 두면 타인을 태우고 얼음처럼 가두면 나를 해친다. 하지만 물처럼 흐르게 하면 오히려 마음을 씻어준다. 가장 강한 대응은 부드러운 말이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윤우는 어느 날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완전히 잘못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더운 날씨, 오랜 대기, 그리고 피곤한 몸. 분노가 금세 올라왔다.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날카롭게 말하고 싶은 순간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네 번째 방법, 화를 말로 바꾸되 말은 따뜻하게 하라.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혹시 주문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는데요. 직원은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오늘 첫 출근이라 긴장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윤우는 깨달았다. 내가 조금만 날카로웠다면 이 아이는 상처받았겠구나. 그는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처음엔 많이 그랬어요. 그 말에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말의 온도는 관계의 온도다. 윤우는 일기장에 적었다. 화난 순간에 따뜻한 말을 건넸을 뿐인데 상대도 나도 공간도 바뀌었다. 그는 이제 분노를 까만색 체크표 삼키지도 않고 까만색 체크표 폭발하지도 않으며 까만색 체크표 따뜻하게 흘려보낼 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 며칠 후 같은 카페에 들른 윤우에게 그 직원이 다가왔다. 저 기억하시죠? 그날 덕분에 첫 출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매일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요. 그 말에 윤우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구나. 결론, 분노를 다루는 4가지 힘. 자리를 피하라. 공간을 바꾸면 감정도 식는다. 감정을 적어보라. 마음의 언어와는 해방이다. 몸을 움직이라. 분노는 흘려보내야 멈춘다. 말은 부드럽게 하라. 가장 강한 대응은 온유함이다. 화는 다스리는 것이지 참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킨다. 어느 저녁, 윤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억울함에 화를 내며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화는 감정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는 깨달았다. 까만색 체크표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까만색 체크표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라는 것을. 하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까만색 체크표 관계를 살릴 수도 까만색 체크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말 대신 숨을 쉬고 판단 대신 공감하고 소리 대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윤우는 이제 안다. 그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문장. 내가 분노를 삼켰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고 진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나를 지켰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통해 더 깊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펼쳐진 책 마무리의 메시지.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을 참기만 해선 안 되고 터뜨리기만 해도 안 된다. 까만색 체크표 분노는 다스리는 기술이고 까만색 체크표 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은 까만색 체크표 결국 관계도 자신도 지켜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가장 성숙한 나를 만난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철학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